자, 그러면 성공을 위한 마음의 프로그램에 좀 적합한 내용에 잘 맞는 법칙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습관의 법칙이에요. 네, 습관은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 습관은 우리가 보통 행동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내면 세계, 내 생각에 대한 습관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습관은 이런 거잖아요. 뇌에 기를 내는 거예요. 뇌에. 우리 뇌에 수많은 뭐 세포, 뭐 뉴런,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자주 가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이 막 이렇게 빵빵 뚫리는 거죠. 12차선으로. 그리고 잘 안 가는 길은 머릿속에 저장은 돼 있다고 하는데 영 찾아쓰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생각의 방향에도 습관이 있어요. 돌아보면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이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화나거나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말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왜 이러지?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피해의식이 있으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피해의식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말을 딱 해줬을 때 정말 순간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면서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 나도 이 사람한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듯이. 좀 덜 잘 안 맞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서로 이제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건데 내가 나한테 왜 이러지? 라고 굳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의 회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막 8차선이었는데 1차선으로 많이 줄였다고 할까? 완전 없애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 생각에 또 방향이 있어요. 자주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자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의 95%가 습관 때문이에요. 이건 이제 뇌의 특성 때문이죠.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근데 그 선택을 줄이고 자동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뭐 치과하고 양치하고 뭐 세수하고 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선택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자동적으로 하죠. 그러면 이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걸 내가 역으로 활용해서 나에게 좋은, 나에게 유익한 행동을 자동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하면 이게 내 습관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95%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결정된다고 하잖아요. 그 습관에 대해서 잘 활용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습관을 내가 이런 결과를 갖고 싶어. 그러려면 이런 습관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를 이 습관이 들일 때까지 노력해야겠어. 반복해야겠어. 이 습관을 내 걸로 만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정의 법칙이에요. 감정의 법칙도 중요하죠. 내 모든 결정이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감정적인 동물일까요? 100%입니다. 100%. 모든 사람은 100%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만약에 논리적이에요. 그러면 논리적인 거는 더 감정적으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들을. 자, 그럼 모든 결정이 감정의 기초를 두고 있고 사람이 사실 감정적인 동물이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이 감정을 내가 또 역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은 생각에 활력을 준다.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감정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힘이 강하게. 생각에도 에너지가 있고 감정에도 에너지가 있지만 막 불을 붙이는 거야. 뭐 전기가 나 불 같다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뭐 건강하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뭐 이제 어떤 일을 잘 성취할 수 있다. 난 능력이 있다. 그럼 여기에 감정을 넣는 거예요. 감정을. 그러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고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영화 제목 기억이 안 나네. 너무 유명한 건데 이순신 나온 영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대사가 있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근데 사실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용기 있는 막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셨냐? 왜 당신은 두려움이 없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본능.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거, 큰 게 있는 거죠. 큰 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강한 감정이 약한 감정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정은 아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욕구, 하나는 공포예요. 두려움. 그럼 매 순간마다 이렇게 공포와 욕구가 싸워요. 근데 어떻게 싸우냐? 내가 더 먹이를 많이 준 것이 이기게 그렇게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공포에 집중하면 공포는 더 커지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생각이 점점 커지잖아요. 머릿속으로. 저 웃긴 얘기인데 어릴 때 갑자기 이 생각이 드네요. 어릴 때 엄지손가락이 커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엄지손가락이 저보다 커진 거예요. 너무 웃기지? 초등학생 때 그 생각이 들면서 이게 마치 나에게 공포나 혹은 욕구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엄지손가락이 커진다는 상상만 해도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커지는 느낌. 근데 이걸 공포로 바꾼다면, 이걸 욕구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대로 커지는 거죠. 욕구. 내가 진정 원한다면, 욕구는 이제 니즈예요. 내가 원하는 것. 원한다면 공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서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죠. 저 어떤 성취를 한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도 나랑 똑같은 감정이었을 텐데, 너도 두려웠을 텐데 이렇게 해냈구나. 이게 다른 거죠. 근데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욕구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욕구를 내가 원하는 걸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포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표현의 법칙은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느낌을 받은 대로 반드시 표현된다. 그 표현은 이제 제스처나 뭐 글, 말 이런 것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뭐 표현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뭐 좀 무뚝뚝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하게 뭐 성공에 대한 어떤 그 자극을 받았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죠. 그 사람 평소에 뭐 제스처가 크든 말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눈빛이 달라지죠. 그걸로 인해 행동이 달라지죠. 표현 받은 대로, 그러니까 느낌 받은 대로 그 표현이 자기도 모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내가 진짜 이게 내 인생이구나. 나밖에 책임질 수 없구나.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만 내 인생을 다르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런 강한 자극을 받으면 그게 표현됩니다. 누구 탓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그래서 나구나. 결국 내가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그게 이제 표현돼요. 행동으로, 눈빛으로, 사소한 의사결정으로 모든 것에서. 전환의 법칙. 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이거 재밌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고 이걸 알았을 때. 자, 어떤 걸까요? 이제 주관적인 상태와 객관적인 현실이 있어요. 행동, 현실, 그리고 상태, 감정,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모델이 되고 싶어요. 모델. 그럼 모델이 된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또각또각 걷고 막 누구나 나를 쳐다보고 너무 이제 슬림하고 가볍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가벼우니까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 느낌, 감정이. 근데 그게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현실을. 작게는 행동으로, 그리고 크게는 결과로. 그게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이루어지는 거야. 상호작용을.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면 자주 웃는 사람이 행복해요. 많이 웃는 사람이.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반론이 있어요. 뭐 억지 미소, 뭐 서비스업 종사자, 뭐 암 발병률 더 높아, 막 이런 기사들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라는데요. 미소 지어도 뭐 이렇게 병이 걸릴 수 있다는데요. 이런 거예요. 미소를 지을 때 그 내 마음속, 겉으로 미소 짓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죽지 못해 일하는구나. 정말 사는 게 힘들다. 내 감정을 이렇게까지 누르고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구나. 그래. 뭐 이제 내가 뭐 이해해야지. 내 수준으로 받아들여 봐야지. 아니면 내 일인데 내가 뭐 감당해야지 하면서 이제 좀 기왕 하는 거 행복하게 해야지 하면서 웃는 것과 많이 다르죠, 사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미소를 지으면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일부러라도 한번 내 행동을 좀 바꿔보려고 내 마음도 이렇게 바꿔보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실제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실컷 웃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화 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내 감정과 행동이 이렇게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준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걸로 한번 보자면 뭐 내가 경찰이 되고 싶다면, 내가 모델이 되고 싶다면, 뭐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그 느낌이 있죠. 운동 선수가 실제로 이걸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훈련에서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학생이 이제 모델이 되고 싶은데 어깨가 이렇게 굽은 아이가 있었어요. 어깨가 굽은 모델? 그러면 이제 펴야지 어깨를. 그러면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모델 되면 필 거예요. 그래서 넌 모델 안 돼. 응, 아니야 말했죠. 응, 아니야. 모델 안 돼. 왜냐면 그 전부터 해야 돼. 그 감정도 행동도 느낌도 지금부터 가져야 돼. 그래야 그게 현실로 너에게 올 수 있어. 원하는 걸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이미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이거는 근데 이런 차이가 있어요. 너무 간절히 바라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막 모델이 되고 싶어.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싶으니까 되게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좀, 나 좀 이미 모델인 것 같은데. 모델은 요 정도 느낌이야. 그냥 이미 가졌는데 되게 간절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낌, 뭐 요런 느낌. 그 느낌을 반복해서 지니면 이게 실제와 내부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서 나에게 온다. 이게 전환의 법칙입니다. 다음 이제 반복의 법칙이에요. 결단이요. 이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계속. 결심한 것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강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이 변화하는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근데 욕구, 뭐 물론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럼 시작을 한 걸음 나간 거죠. 근데 결단이 없으면 그게 지속성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강한 이제 변화를 위한 이제 4가지 가장 큰 거는 규율입니다. 규율.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자들의 마스터키라고.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해야 필요한 일을 기꺼이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뭐 이 기간 안에 이만큼의 성과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법도 배워야 되고 실제로 뭐 머리도 써가면서 엉덩이 싸움도 하고 하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기꺼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결단하는 게 유지하는 거고 내 몸에 거의 체득화되는 게 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단계까지 간 거죠. 이런 거 없어요. 하기 싫은 마음을 키우지 않아요, 굳이. 왜냐면 내가 원하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난 기꺼이 하기로 했고 결단했고 그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건 거죠. 그냥 해야지, 당연하지. 이 정도는 내가 대가로 지불해야지. 이게 바로 규율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뭐 생각에서부터 인생의 뭐 습관이 되고 성품이 돼서 인생을 결정하는 이 포인트 중에 이것들이 하나씩 들어가요. 내가 일단 원하는 것, 그리고 그걸 결심하는 것, 결단해서 내 몸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이 변화를 위한 4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지속적이지 않으면 어차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